자, 그럼 먼저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거 평생교육사 2급 실습 이수하는 방법 이거 좀 먼저 좀 알려드리고 뭐 누가 이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를 영상을 저장해가지고 다시 업로드해도 되니까 요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거 평생교육사 2급 먼저 하려면은 이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긴 있어요. 공지사항 들어가 보면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규 발급에 관해서 그동안에 계속 안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간단하게 그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거를 하려면은 그 관련된 과목이 총 10개 과목이 있어요. 10개 과목. 이 중에서 방송대에서 수강할 수 있는 게 총 9개입니다. 9개를 해도 되고, 뭐 다른 데에서 또 해도 되고, 다른 데서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뭐 다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뭐 학점 관리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많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계획을 세워놓는 게 좋겠죠. 그게 안 되면은 나머지는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 두 군데가 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한국 그 사이버 평생교육원이 있고 그리고 배움 사이버가 있어요. 배움 사이버 평생교육원. 여기서 수강 신청을 하셔가지고 학점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10개 과목. 그거는 여기 들어가 보면 나와 있고 필수가 있어요. 필수가 이제 평생이 들어가는 과목들. 평생 뭐 하고 들어간 과목들 이거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데 그 선택 과목에서도 이 분류가 좀 돼요. 그 각 분류마다 최소 한 과목씩 이상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9개를 수강을 했다 그러면은 평생 교육 실습이 있는데 이거는 타학과 그러니까 교육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이 여기 앞서 얘기했던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이나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 이거를 수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육기관에 들어가면 그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이 9개 과목이 다 이수가 됐는지 확인이 돼야 돼요. 9개가 수강이 안 돼 있으면은 평생교육 실습을 수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를 수강을 다 끝내 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생교육 실습을 수강을 하려면 이 평생교육기관에다가도 수강 신청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따로 그 실습 기관을 탐색을 해서 여기에 직접 문의를 하는 거예요. 문의를 해서 여기도 등록을 해서 직접 다니는 거예요. 오프라인. 오프라인인 경우가 이제 많은 거고 오프라인에는 반드시 들어가요. 지난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을 50% 하고 온라인을 50%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 기관에 따라서 아마 법적으로 뭐 정해져 있을 거예요. 법정으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가 됐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오프라인이 우선입니다. 오프라인이 우선이고 오프라인 우선. 그래서 오프라인 우선으로 하시면 돼요. 그가 그 실습 기간에 따라 이제 다른 거죠. 이거는 어디 나와 이게 학교에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 실습기관 아마 검색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검색을 하셔갖고 평생교육 실습기관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일일이 좀 다 전화를 해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 본인이 가까운데, 본인이 방문하기 가까운데 이런 데 가셔가지고 평생 등록을 해야 되겠죠. 본인이 해보시고. 예, 저는 뭐 서울에 있어가지고 평생 저 방배동에 있는 방배역 근처에 있는 거기를 가서 했는데 여기는 어쨌든 그 등록비가 별도입니다. 실습비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교육 그 만약에 배움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교육 그 등록비가 있고 등록비가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실습비가 또 별도로 들어요. 그러면은 보통 한 등록비가 30 정도 하고 여기다가 실습비가 한 30 정도, 요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실습을 다 하고 이거를 학점은행제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점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학점 인정을 받고
이 인정된 학점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제출합니다. 뭐 제출이라는 게 그쵸 이제 성적 증명서하고 성적 증명서를 내면 돼요.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직접 우편으로 보내야 될 겁니다. 아마 우편으로 직접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서류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점은행제에 별도로 등록을 해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학점은행제 학위가 있어가지고 학점은행제 타전공으로 이제 지식재산학 전공으로 해서 두 과목을 여기 이제 평생교육사 관련된 과목 두 과목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진로 지도인가 진로 지도하고 그리고 평생 교육 실습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했죠. 이게 지금 동출력이 4,500 정도로 해야 되나 두 과목을 인정받아서 6학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받으면은 성적 증명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여기 앞에 얘기했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이제 제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학점은행제에다가는 학습자 등록을 해야 돼요. 이거는 그 분기마다 할 겁니다. 1, 4분기, 2, 4분기. 그런 식으로 그 분기마다 학습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잘 등록을 해줘야 돼요. 뭐 등록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여기 그 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 일정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평생교육 실습이 끝나면 여러 가지 확인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는데 평생교육 그 최종적으로는 평생교육 현장 실습 평가서 요거를 받게 돼요. 이거 하고 요거는 꼭 받아야 돼요. 이거가 중요해요. 평생교육 실습에서 이거만 있으면 됩니다. 물론 그 평생교육 실습을 하는 동안에도 뭔가 확인 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예를 들면은 뭐 평생교육 실습 일지를 많이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80일일 거예요. 아마 180일 동안에 그 실습을 한 것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이거 일지를 잘 써줘야 되고 여기에는 또 이제 현장 방문이라든지 또는 뭐 교수 면접 뭐 이런 거 기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평생 교육 실습 일지만 잘 작성을 해주면 평가서 받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 수료를 할 수 있어야지 거기서도 평생교육원에서도 어떤 뭐 말하자면 이제 고객인 거죠. 고객 유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기타 이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 그리고 이제 최종 학력 증명서 그리고 성적 증명서 이게 최종 학력 증명서는 2급인 경우에는 2년제인가요? 3년제인가요? 전문 학사 인정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졸업한 학위가 있어야 된다. 전문대학 2년제 학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2년제 학위가. 어쨌든 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4년제든 학위가 이미 완료가 돼야 돼요. 졸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재학 상태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학기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정을 잘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과 학과를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4학년 때 이거 평생교육 실습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예정증명서를 가지고 최종 학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뭐 기본증명서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평생교육 현장 실습 평가서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일정이에요. 세부적인 일정은 그 학교 공지사항을 이제 잘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맞춤 정보에 그 신청하는 그 메뉴가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 뭐 안내대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